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920입니다. 미국 저주의 마을 더들리 타운.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 앤 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아이고.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8위 공개합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모모의 저주. 안타깝게도 임신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도 저주에 걸릴 거라고요. 아니, 임신은 축하할 일인데. 네, 저도 해놓고 좀 이상한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마을 야루마를 뒤덮은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야루말 마을의 주민은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 90% 이상, 무려 약 5천 명이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루말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전염병도 아닌데 온 가족에게 퍼졌고요. 30, 40대 젊은 사람에게도 병세가 시작. 게다가 야루말 마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이상 문제가 무려 3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이 병을 물려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유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술, 마약,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속출.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야루말에 파견했습니다. 아니, 치매가 90%면 진짜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발병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고 야루말에 약 300년 전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인자가 좀 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죠? 비슷합니다. 1997년 안티오키아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인 로페라 박사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파이사라는 유전자를 발견. 이 유전자는 과거 이 마을에 존재하던 근친혼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진 근친혼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저주를 두고요. 풍문에 의하면요. 300년 전 야루말로 시집온 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퍼붓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매몰차게 마을에서 그녀를 내쫓았고요.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원한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추측과 가설뿐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전 어때? 좀 하태! 저보다 빨리 퇴근하실 줄이야. 호주에 있는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언젠가부터 이곳에 의문의 소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요. 이 소포의 정체는 돌멩이 하나와 미안하다는 메시지. 돌이랑 아임 소리를 왜 보내요? 왜? 울루가 함께 아임 소리.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의 정중앙에 위치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에는 단일 암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룰루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지만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키는 호주 원주민 아난그족에게만큼은 아주 신성한 장소 그 자체로요. 관광객들에게 울룰루 정상에 오르는 것과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그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인증샷을 마구 남겼고요. 또 방문 기념으로 슬쩍 울룰루에 있는 돌멩이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럼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뒤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불현듯 이 돌을 가지고 온 뒤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라며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고요. 결국 다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돌과 함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저주 같은 게 있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돌에. 정확히 밝혀진 설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실체가 무척 궁금했던 한 사람이 소포를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는데요. 이 돌을 가져간 관광객의 무려 25%에게 이혼, 질병, 죽음 등의 불행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는데 그중 한 관광객은 그 돌을 가지고 온 후 제 아내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뭐 울룰루의 저주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만지고 가지고 훼손하는 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저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울룰루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등반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특종은요. 우리나라의 신성한 왕릉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저주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한 인부의 삽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무령왕릉의 등장. 짜잔. 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렇지. 왕릉이었죠. 저 저기 가봤습니다. 예.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언론과 발굴 책임자들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령왕릉의 발견에 다들 흥분 상태. 그러다 그만 발굴 작업 중 왕릉에 있던 숟가락과 돌사자 뒤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결국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발굴을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단 17시간 만에 모든 조사와 유물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팠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을 싣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차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이때 문화재 관리국 국장의 운전기사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한 달 뒤인 8월에는요. 문화재 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투탕카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똑같은 어떤 왕릉이니까. 그렇죠, 무덤이니까. 네. 한국 고고학계에서 최고의 발굴인 동시에 또 최악의 발굴로도 꼽히는 무령왕릉 발굴. 그리고 의문의 연쇄 사고들. 혹시 졸속 발굴로 빚어진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5위 공개해 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게임.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뭐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네.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뭐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이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불공고.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개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 베이. 코즈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오상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아작을 냈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치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